애들 안녕. 우리 분자 간 상호작용에 대해서 인터넷 강의 연계된 거 한번 봤는데 여기 개념 정리 같이 한번 해보고 문제풀이로 넘어갈 거예요. 분자 간 상호작용에서 우리가 배우는 개념 중에 핵심 키워드들 몇 가지를 짚어보면 분자 간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일단 쌍극자, 쌍극자 힘, 분산력, 수소결합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있고요. 분자 간 상호작용은 결국에는 끓는 점이라는 물질의 물리적 특성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분자 간 상호작용과 끓는 점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 분자 간 상호작용 세 가지를 바이바이로 살펴볼 건데 일단 우리 교과서에서 봐도 알 수 있고 수능 특강 EBS 인터넷 강의를 봐도 알 수 있는데 교과서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자,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고체, 액체, 기체가 있어. 끓는 점이라는 것은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온도가 되겠죠. 우리 화학원에서 몇 번 짚어봤는데 액체가 기체가 되기 위해서 고체가 액체가 되기 위해서 이 과정에는 우리가 각각 열이라는 에너지를 가해줘요. 이걸 왜 가해준다 그랬어? 고체 사이의 인력 몇 가지를 끊어야 이 규칙적이고 딱딱한 고체에서 그나마 유동적인 액체가 된다고 했었지. 액체 사이의 인력을 모두 다 끊어줘야지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기체가 된다고 했었죠. 해서 이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을 끊어주기 위해서 열 에너지를 가한 건데 그 중에 액체에서 기체로 넘어가는 구간에 한번 집중을 해볼게. 기체는 우리가 이전 단원 분자 운동론에서도 배웠듯이 이상기체라 함은 기체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과 반발력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 말은 액체가 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액체 사이에 작용하는 모든 인력을 끊어줘야 돼. 자, 그러면 물론 고체에서 액체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 흐름이겠지만 조금 더 분명하게 액체,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상호작용이 클 때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을 끊어주는 게 쉬워, 어려워. 그럼 그만큼 우리는 많은 열 에너지를 가해줘서 이 끊기 힘든 인력을 모두 다 끊어줘야 되는 거고 해서 액체가 기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자 간 상호작용과 그들의 상호작용을 끊어서 액체가 기체가 될 때 필요한 온도, 끓는 점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서 끓는 점이 이번 단원에서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 자 그럼 분자 간 상호작용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분자 간 상호작용에는 쌍극자, 쌍극자 힘, 두 번째 분산력, 세 번째 수소결합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따가도 짚어줄 거지만 얘들아 쌍극자, 쌍극자 힘, 분산력, 수소결합은 모두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야. 얘 이름이 결합이 붙긴 했지만 수소 결합도 마찬가지로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공통점.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적인 인력이에요. 전기적인 인력이라는 것은 전하를 띠는 입자인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인력이라는 것은 서로 반대 전하를 띠는 해서 부분적이든 그냥 플러스든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적 인력인데 그 힘이 언제 작용하냐 어떤 경우에 작용하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작용하냐 어떻게 작용하냐 힘의 원리를 살펴보면 쌍극자 쌍극자 힘은 말 그대로 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우리 쌍극자 쌍극자 힘 화학 1에서 배웠어. 쌍극자라는 건 뭐야? 분자는 분자인데요. 분자 내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를 모두 띠는 쌍이 들어있는 분자를 쌍극자라고 한다고 했지. 즉 분자 안에 어느 부분은 마이너스 전하가 치우쳐져 있고 어느 부분은 플러스 전하가 치우쳐져 있는 분자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분자를 쌍극자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적 인력을 쌍극자 쌍극자 힘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럼 이 힘들의 크기는 분자 내의 극성이 클수록 같은 말로 하면 분자 내의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그 힘이 크게 작용할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 분산력은 일단 모든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야. 모든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 이 힘의 원리가 그럼 어떻게 모든 분자 사이에 전기적 인력이 작용하나요? 무극성 분자는 전기적 인력이 작용할 수 없지 않나요?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이 부분을 인터넷 강의에서 들었을 텐데
분산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자, 즉 전자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모든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여기서 편극현상이라는 개념 배워봤죠? 편극현상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분자 내에 있는 전자가 갑자기 어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야. 그럼 치우친 쪽은 음의 전하를 띠게 되고 반대로 전자가 치우치지 못한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그럼 편극현상에 의해서 무극성 분자든 극성 분자든 그 내에서 편극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무극성 분자 내의 순간적인 편극현상에 의해서 순간적인 플러스와 마이너스, 순간 쌍극자가 유발됐을 때 얘는 옆에 있는 무극성 분자에게도 영향을 작용해서 여기 플러스 전하를 띠네. 그럼 분자 내에 있던 전자들은 플러스 전하를 띠니까 이쪽으로 전자가 치우치게 되겠지. 그럼 반대로 여기는 또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될 거란 말이야. 해서 순간 쌍극자는 옆에 있는 분자를 편극현상이 일어나도록 유발을 하는데 이러한 쌍극자를 유발 쌍극자 또는 같은 이름으로 순간 쌍극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해서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적 인력을 분산력이라고 해요. 이거는 극성 분자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무극성 분자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해서 극성 분자도 분산력이 적용되고 무극성 분자도 분산력은 적용이 됩니다. 분산력의 크기는 분자 내에 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편극현상이 일어나기도 쉽고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크기가 커요. 많은 전자가 한꺼번에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유발되는 전하의 크기가 크겠죠. 해서 분자 내에 전자가 많을수록 즉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이 큽니다. 또한 이따 문제에서도 살펴볼 거지만 그 분자의 구조에 따라서 표면적이 큰 분자가 분자량이 같더라도 분산력이 크게 작용해요.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수소결합은 원리가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이야. 분자 내에 F, O, N과 같은 원자가 전기음 성도가 큰 원자가 수소 원자랑 결합을 했을 때 이 분자 내에 있는 수소가 이웃한 분자에 있는 F 또는 O 또는 N과 접했을 때 작용하는 이 힘을 수소결합이라고 합니다. 수소결합이 매우 큰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건 우리 알고 있죠. 근데 그 힘이 왜 큰지 한번 설명을 해보면 모든 힘은 일반적으로 힘이 작용하는 입자 사이의 거리분에 만약에 전기적 인력이라면 전하량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 근데 첫 번째 이유, 수소결합이 큰 이유는 FO에는 비금속 중에서도 전기음 성도가 매우 높은 원자들이에요. H는 비금속 중에서도 전기음 성도가 매우 작은 원자예요. 해서 전기음 성도가 큰 원자와 전기음 성도가 작은 원자 사이에 극성 공유결합이 있다면 전자 치우침은 쌍극자 모멘트는 전기음 성도가 매우 큰 원자 쪽으로 크게 발생할 거기 때문에 분자 내에 쌍극자 모멘트가 커.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이 조건에 해당되는 이유는 전기음 성도가 큰 비금속과 전기음 성도가 작은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수소 원자는 일주기 원소야. 그 크기가 매우 작죠. 그래서 이 수소 원자가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이웃한 분자에 있는 F 또는 O 또는 N 이 원자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얘 자체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거리가 매우 가까워요. 그래서 거리도 가깝고 쌍극자 모멘트도 크기 때문에 쌍극자 힘보다 훨씬 큰 크기의 수소결합이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다. 전기음 성도 차이가 커서 쌍극자 모멘트가 매우 크기도 해. 그리고 수소 원자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힘이 작용하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요.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수소결합은 쌍극자 힘에 비해서 매우 큰 힘의 크기를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아닌데 손은정 선생님께서 짚어주기도 했어. 수소결합은 매우 강한 분자 간 힘이긴 하지만 공유결합, 금속결합, 이온결합에 비해서는 작다라고 했죠. 이거 되게 당연한 거야, 얘들아. 왜냐면 수소결합과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과 같은 화학결합을 비교해보면 얘는 실제로 결합이야.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이에요. 화학결합. 얘는 분자 간 힘인데 우리가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H2O 물 분자가 있어요. 그러면 물 분자 내에 수소와 산소 공유결합 있고 물 분자 내에 수소와 산소 공유결합 있으니까
수소와 이웃한 분자의 산소, 수소와 이웃한 분자의 산소 사이에는 수소 결합이 작용하게 되지. 이건 수소 결합,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얘를 우리가 화학 결합 중에서 누구랑 한번 비교해 볼 거냐면 여기 O와 산소와 수소 사이에 실제로 존재하는 공유 결합과 비교를 해볼 거야. 우리가 얘한테 열 에너지를 가해. 얘는 지금 H2O 액체 상태예요. 열 에너지를 가하면 이 분자는 어떻게 돼? 끓는 점 이상까지 열 에너지를 가하면 H2O 기체가 되지. 이때 끊어지는 거 누구야? 물이 수증기가 될 때는 똑같이 물이라는 물질은 맞는데 상태가 다른 거지. 즉 분자 사이의 힘이 끊어지게 되는 거야. 해서 자유로운 수증기 기체가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열 에너지를 가한다고 할지라도 산소와 수소 사이의 공유 결합이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져. 물에서 수소와 산소를 분리하는 건 매우 높은 온도를 가열하지 않고선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해서 이걸 통해서도 수소 결합은 마른 결합이지만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도씨 정도로 되도록 열 에너지를 가해주면 이건 끊어질 수 있어.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근데 공유 결합과 같은 화학 결합은 원자와 원자가 전자를 공유해서 아니면 전자가 이동한 다음에 나타나는 화학 결합은 당연히 수소 결합에 비해 끊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해서 수소 결합보다 화학 결합의 세기가 더 세다고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정리해봤어. 어쨌든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쌍극자 쌍극자인 분산력, 수소 결합은 모두 다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적 인력입니다. 근데 그 전기적 인력이 언제 작용하냐면요. 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극성 분자 사이에 쌍극자와 쌍극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쌍극자 쌍극자 힘이라고 하고요. 모든 분자에 해당하긴 한데 무극성 분자든 극성 분자든 그 분자 내의 편극 현상에 의해서 순간 쌍극자가 형성됐을 때 그들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적 인력은 분산력이라고 합니다. 수소 결합은 매우 스페시픽한 힘인데 전기 음성도가 큰 이주기 비금속, 플루오린, 산소, 질소가 수소라는 원자랑 결합한 분자가 있어. 이 분자가 이웃한 분자와 접해 있을 때 해당 분자의 수소와 이웃한 분자의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 사이에 작용하는 강한 힘을 수소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잘 구별하시고 분자량이 비슷할 때 분자 사이의 힘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똑같은 무극성 분자일 때 분자량에 따라서 힘을 비교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힘의 크기를 모두 다 고려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분자 간 상호작용의 크기를 비교해서 끓는 점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니면 반대로 끓는 점이 자료로 주어졌을 때 끓는 점의 차이를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지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과제로 내준 수능 특강 문항 4가지 풀어볼 건데 일단 28페이지 14번 볼게요. 표는 탄화수소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어. 우리 탄화수소 화학원에서도 많이 봤지 얘들아. 탄화수소는 탄소 그리고 수소로만 이루어진 화합물을 탄화수소라고 해요. 더해서 이제부터 알면 되는데 선생님이 화학원에서 설명을 했다. 탄화수소는 무극성 분자입니다. 이것만 알면 문제 풀기 쉽죠. 가나다는 모두 다 탄화수소래. 가나다는 모두 다 무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할 수 있는 힘은 누구밖에 없어. 분산력만 작용하는 분자들을 가지고 온 거구나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나다로 가는데 얘의 분자식은 C4H10, 얘의 분자식은 COH12, 얘의 분자식도 COH12예요. 그러면 탄소 4개보다 5개짜리가 분자량이 크니까 끓는 점은 당연히 가보다 나다가 높을 거예요. 해서 가보다 나가 높고 가보다 다가 끓는 점이 높은 것은 분자량 차이에 따른 분산력 크기에 의해서 비교해 주실 수 있으면 돼요. 근데 나랑 다는 똑같이 무극성이기 때문에 분산력만 작용하는 분자야. 근데 분자량은 똑같아요. 왜냐면 분자식이 똑같으니까. 근데 끓는 점 어때? 다르잖아. 그럼 우리가 이번에는 끓는 점이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자량은 똑같은데 끓는 점은 나가 더 높아. 왜냐면 아까 봤지만 분산력은요. 분자량에도 비례하고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표면적의 크기에도 비례하는 크기예요. 그래서 얘는 노말 펜테인, 얘는
가지가 쳐져 있는 아이소펜테인이라고 부를 수 있죠. 해서 얘네들 사이에 이웃한 분자와 작용하는 표면적이 나 분자에서 더 높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나에서 다보다 높구나 라고 해석해 주실 수 있으면 돼요. 가와 나의 끓는 점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분자량에 따른 분산력. 맞아요. C3H8의 끓는 점은 가보다 낮다라고 했는데 C3H8은 당연히 얘보다 분자량이 낮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아요. 나와 다의 끓는 점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쌍극자의 힘은 가나다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죠. 오직 분산력이에요. 그래서 기역, 니은만 맞는 3번 정답 골라주시면 됩니다. 27페이지 12번 문제 볼게요. 세 가지 물질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분자식, 분자량, 끓는 점 알려줬어. 했을 때 액체 상태의 세 가지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는 분자 사이에 수소결합을 한다. 수소결합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분자 내에 F 또는 O 또는 N 얘네들 셋 중에 하나와 수소 사이에 공유결합이 존재해줘야 되는 거죠. H2O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분형 분자로 O와 H 사이에 공유결합 존재합니다. 해서 액체일 때 이웃한 분자에 산소와 수소 사이에 수소결합이 작용할 수 있죠. 니은 분자 사이의 힘은 나가 다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지금 분산력만 비교하라는 게 아니라 쌍극자 힘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분자 사이의 힘, 즉 여기 숨어있는 건 분산력이든 쌍극자 힘이든 수소결합이든 모든 것을 합쳐서 걔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비교해라는 거야. 그 말은 끓는 점의 높낮이를 비교하면 된다라는 거죠. 나와 다를 비교해보면 끓는 점이 나에서 더 높아. 그 말은 나에서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다에서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니은 맞죠? 디귿 이번에는 분자 사이의 힘 토탈이 아니라 특히 분산력에 대해서만 물어봤어. 분산력이 작용하는 것은 한 가지이다 라고 했는데 분산력은 모든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죠. 그래서 가나다 모두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디귿 틀렸어. 우리가 분산력의 크기만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분산력은 오직 누구에만 비례한다? 분자량 또는 표면적에만 비례하는데 여기선 분자량만 고려해주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분자량은 가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다, 그 다음에 나니까 분산력의 크기를 만약에 비교하라고 했으면 가다, 나 순으로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죠. 무튼 디귿은 틀렸으니까 기역, 니은만 맞는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28페이지 13번 볼게요. 그림 가는 H2O 분자의 구조와 고체 상태의 결정 구조를 그림 나는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 기역, 니은, 디귿을 모형으로 각각 나타낸 것이다. 기역, 니은, 디귿은 각각 수소결합, 분산력, 쌍극자 힘 중 하나이다 라고 했어. 물 분자를 보면 수소와 산소 사이에 공유결합이 있고 수소는 산소에 비해 전기음 성도가 작아서 부분적인 양전하, 산소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는 거예요. 이거 결정이라는 건 고체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거는 H2O는 H2O인데 어떤 상태냐면 얼음, 고체 상태일 때의 물 H2O의 구조를 나타내 준 거예요. 나를 보면 나에는 이 세 가지 힘을 표현을 해놨대. 이 세 가지 중에 누군지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데 수소랑 플루오린 사이 분자 내에 공유결합이 있네. 그리고 이웃한 분자의 수소와 플루오린 사이에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네. 그래서 기역은 수소결합이구나 알 수 있어요. 니은과 디귿은 같이 비교를 해볼 건데 니은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분자가 극성을 띠고 있었어. 분자 내에 쌍극자 모멘트가 있었죠. 디귿의 경우에는 원래 분자 내에는 치우침이 없었어요. 근데 가까워지니까 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고 가까워지니까 전기적 인력이 작용하는데 여기서 여길로 넘어갈 때는 바로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편극현상, 즉 원래 무극성 분자였어. 편극현상에 의해서 순간 쌍극자와 순간 쌍극자가 형성이 된 거죠.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디귿이 분산력이 되는 거고 니은이 쌍극자 힘이 되는 거예요. 해서 액체 H2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일단 분산력은 모든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거니까 디귿 작용하죠. 쌍극자 힘 H2O는 극성 분자예요.
원래 무극성 분자가 아니라 극성 분자죠. 해서 쌍극자 쌍극자힘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은 H2O는 분자 내에 원래도 O와 H 사이에 공유결합이 있었고 이웃한 분자인 H2O와 수소결합이 작용할 수 있는 분자예요. 해서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작용할 수 있는 분자이기 때문에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돼요. 28페이지 15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림은 세 가지 물질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나다는 각각 H2O, H2S, H2SE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다가 일단 누군지 찾아줘야 되고 기준 끓는 점과 분자량이 나왔기 때문에 분자 간 상호작용의 크기 그리고 끓는 점과 연결 지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문제에서 얘네들의 각각 분자량을 지금 우리가 누군지 알면 분자 가나다를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두 수소 2개 그리고 16족 원소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 근데 원자량은 O, S, SE 순으로 커진대. 그럼 당연히 분자량도 H2O보다 H2S보다 H2SE가 크겠죠. 그래서 세모에 해당하는 자료인 분자량을 해석을 해보면 분자량이 가장 큰 나가 H2SE, 그 다음 가가 H2S, 그 다음 다가 H2O가 됩니다. 라고 자료 해석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분자량은 가나다를 비교를 했을 때 다,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준 데이터를 한번 보면 끓는 점을 알려줬어요. 끓는 점은 가, 나, 다 순으로 끓는 점이 높아지네요. 했을 때 기니디를 보시면 기억, 가는 H2S다. 맞죠? 니은, 나가 가보다 끓는 점이 높은 주된 요인은 쌍극자 쌍극자 힘이다 라고 했어. 쌍극자 쌍극자 힘이라는 거는 어디에 비례한다? 극성에 비례하는 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와 나를 비교를 해볼 건데 가는 H2S고요. 나는 H2SE예요. 황과 SE는 모두 다 16족 원소인데 얘는 3주기 원소, 얘는 4주기 원소야. 얘네들이 각 전기 음성도 알지 얘들아? 전기 음성도는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져. 그러면 황이 SE보다 전기 음성도가 더 큰 거죠. 해서 분자 내의 극성 정도는 둘 다 똑같이 수소랑 결합하고 있는데 그 상대 원자가 S냐, SE가 E냐 이 두 가지로 달라지는 건데 S가 SE보다 전기 음성도가 큰 상황이라는 걸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극성은 H2S가 H2SE보다 커요. 자 그러면 극성에 따라서 쌍극자 쌍극자 힘이 달라지는 건데 가가 나보다 극성이 크니까 쌍극자와 쌍극자 힘도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네요. 근데 끓는 점은 누가 더 높아? 나가 더 높잖아. 그러면 쌍극자 쌍극자 힘은 가가 나보다 큰데도 불구하고 끓는 점이 가보다 나가 높다는 것은 얘네들의 끓는 점이 달라지는 주된 요인이 쌍극자 쌍극자 힘이 맞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해서 일단 니은은 틀렸어요. 근데 쌍극자 쌍극자 힘이 아닌데 얘네들은 둘 다 수소 결합이 작용하는 분자도 아니에요. 근데 쌍극자 쌍극자 힘은 가가 더 큰데 어떻게 끓는 점은 나가 더 높을 수가 있죠? 하면 우리 여기서 블랭크 누구 찾아내야 돼? 분산력 찾아내줘야 되는 거죠. 분산력 가와 나를 비교를 해보면 가보다 나의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나의 분산력이 더 커요. 그러면 쌍극자 쌍극자익과 분산력은 지금 서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더 높아? 나가 더 높아. 우리는 얘네들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종합해서 끓는 점이라는 데이터와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선생님, 쌍극자 쌍극자 힘은 가가 더 높은데 분산력은 나가 더 높은데 끓는 점은 결국엔 나가 더 높아요. 그럼 분산력에 작용하는 영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나가 더 높구나 해서 이 말을 맞는 말로 바꿔보면 나가 가보다 끓는 점이 높은 주된 요인은 분산력이다 했다면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넘어가시고 디귿 다는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을 한다. 다는 H2O예요. H2O는 분자 사이에 전기 음성도가 큰 산소와 수소 사이에 공유 결합이 존재하고요. 해서 이웃한 분자의 수소와 산소 사이에 수소 결합이 작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자입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맞는 4번 골라주시면 돼요.